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면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뭐 진짜 민심을 잡기 관리해야죠. 위해서 네.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일단 네. 뭐 첫 번째 경기 부양 대책에서 보면은 어떠한 대책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미 지금 지방 성시별로 다 대책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대체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세. 근데 감세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이미 매년마다 감세 정책을 취해왔어요. 작년에도 한 1.3조, 매년마다 한 1.3조, 2조, 3조 이 감세를 계속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타격을 받은 업체들,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 그리고 대출 지원, 예를 들면 이자가 만기했으면 연기시킨다, 원리금 연기시키고 뭐 이런. 그리고 이번에 가장 필요한 산업들, 의료, 제약 산업에 대해서는 제일 필요하잖아요. 지원 정책, 투자를 하게, 대출도 막 엄청 싸게 해서 투자 확대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양해야 되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국은 이런 산업이 엄청 필요하네.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양 정책. 그래서 재정적으로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세금 줄여주고 각종 비용이 많거든요. 비용도 줄여주고 대출 확대해주고 뭐 이런 정책하고 통화 정책으로는 이미 1.2조 위안에 지금 돈을 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를 낮추고 있고 원래는 이렇게 적당한 통화 정책 완화 정책이었다가 그냥 통화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정책들이 먹히냐가 중요하겠죠. 그러겠네요. 사실 근데 뉴스를 보면은 외국에서는 뭐 네. 한국만 해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관련된 산업들이 또 주가가 오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들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통화정책 완화한다, 재정책 확대한다, 뭐 이래서 막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에 투자하면 위험을 해요. 그런 걸 투자하지 말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 커질 수 있는 산업들에 투자하는 게 지금 이 기회에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재정이나 통화정책 다 완화 쪽으로 가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다 스마트 기관 투자가들이잖아요. 스마트 머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어차피 그런 걸 흐름을 캐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거기가 있으면 관련 산업들이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무조건 뭐 돈을 푼다. 이래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위험하죠.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이미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그러나 이제 교수님 생각에는 그것이 과연 시장에서 얼만큼 효과적으로 먹힐 네.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저는 지금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몰라서 당혹스러워요. 결국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현장을 갈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왜냐면 가면은 샘플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망자 수 900명인데 맞냐?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 무한히 화장장, 그러니까 시체를 화장하는 곳을 뭐라고 하죠? 화장터. 화장터. 네, 화장터. 그 무한히 한 70몇 개 있어요. 네. 내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한 곳만 하루에 있어 보는 거죠. 몇 개가 지금 시체가 화상이 되냐. 그리고 한 5개만 봐도 70개 다 아니라 우리가 통계학에서 30개면 샘플 역할을 하거든요. 30개만 조사해도 그게 통계에서 합리성이 있거든요. 리저너블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하루만 30개를 돌면 뭐 일주일 있으면서 돌아도 되고 어쨌든 예를 들면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바로 나와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한 개 화장터만 하루에 115구씩 한다잖아요. 하루에 115구 한다고요. 그럼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하루에 115구에 한 개 화장터에서 한다고요. 그럼 70개면. 하루에 70 곱해보세요. 115에 7,000개를 칩시다. 하루에 7,000명의 화장.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한 개 화장터가 115명이 했대요. 어디서 데이터 나왔어요. 그러면 곱하기 70 하면은 그게 지금 이 사태가 커진 게 1월 23부터니까 그 전에도 이미 발생했지만 어쨌든 확 한 게 23부터 지금 며칠이 지났죠? 거의 지금 한 20일 지났잖아요. 곱하기 20 해보세요.
이게 틀렸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70개면 맞네요. 지금 맞죠? 1000개. 70개면은 7,000명 맞죠? 그렇죠. 하루에. 네. 하루에 거의 8,000명인데. 이 사건 이전에도 평소에 운영되던 그 화장터의 그 화장 숫자를 아마 빼면,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그거 사망. 빼고 115명이라고. 아, 그거 빼고. 네, 그런 사람이 빼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 숫자에서 빼고 115명이 추가로. 네, 네. 아, 엄청나네요, 그럼. 근데 이건 한 화장터 데이터니까 70개가 다 그렇다라는 거는 모르죠. 그렇죠.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뭐 그렇다고 뭐 7,000명이 죽었다 이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나오는 900명이 죽었다는 데이터에 대해서 쾌정할 만하다. 아, 그 숫자는 그 이상 충분히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있죠. 지금 예측이 제가 경제 영향이라든가 영향이 데이터가 예상이 안 되는 게 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이 사람 한 명이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곱해가지고 총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가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씀을 이렇게 들을수록 이게 중국 정부에서 정말 어떻게든 수습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상황들이 앞으로 막 발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 공포를 느껴보셨어요? 이 전염병 확산에 따른 공포 느껴보신 적 없죠? 저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왜 사스 때. 사스 때. 그러면 확 가슴에 닿는 게 뭐냐면 집에만 있게 돼요. 첫째. 나가려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해요. 이게 직타격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투자를 안 하게 심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투자 심리, 소비 심리. 근데 경제는 심리잖아요. 네. 게임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네, 뭐 투자하려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거 다 취소하겠네요. 못하죠. 이런 불확성이 천재지변의 불확성이 된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공포를 느껴봤고 사스 때 그때는 그게 광동에서 먼저 터졌어요. 후에 북경이 제일 중재 지역이 됐어요. 북경. 네. 근데 그때 제가 연길에 있었는데 누가 한 명이 들어왔대요. 사스 환자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갔다라는 게 연길에 쫙 퍼진 거예요. 근데 저는 맨날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어떤 증상이 오냐면 안 걸렸는데도 딱 똑같은 증상이 와요. 내가 실제 사스 환자 아닌데도 그 사스 증상이 스스로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아픈 것 같고 똑같이 온다고요. 불안하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도 신종 코로나 사태 터졌다라면 첫째 기침 나고 발열 나고 뭐 이런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공포감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 증상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 아닌데 그게 오는 거예요. 그 그렇죠. 느낌이. 그걸 제가 느껴서 알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리적 요인들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것들 뭐 사실 엄청나게 쏟아놓은 거잖아요. 말씀대로라면. 근데 그게 만약 먹히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다면 증시는 국가팀이 들어가서 뭐 지수가 얼마까지 못 떨어지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분석했던 그 한 달도 못 버틴다는 기업들, 네. 그 기업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냐? 걔네들이 빨리 버티게 돈 내줘야 되잖아요. 왜 지금 하이딜러 있잖아요. 지금 그 하이딜러 알죠? 중국이 제일 큰 샤브샤브 업체 상장했어요. 네네네. 그 하이딜러 예, 상장했거든요. 걔네들이 중국 전 지역에 550개가 있어요. 근데 이 하이딜러가 하루에 8천만 위안씩 손해를 본대요. 지금요? 네. 하루에 8천만 위안. 그러면 10일이면 8억 위안이거든요. 그럼 한 달에 30일이면 24억 위안이에요. 워낙 곱하기 200 하면 돈이 나와요. 지금 하이딜러는 자기네가 길게 버텨봤자 3개월 못 버틴대요. 근데 550개 체인점이 있고 직원이 16,000명이 있어요. 근데 얘네 파산한다면 16,000명이 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을 정부에서 대출을 지원해 주든지 현금을 지원해서 해야 될까요? 자금 유동성. 근데 하이딜러는 크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런 업체에 도대체 얼마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막 이렇게 되면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데이터 관리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리고 적시적재적으로 왜냐면 걔네들이 다 중소기업인데 중국 취업 80% 중소기업이에요. 80%. 80%가. 근데 이 중소기업 중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못 버티냐. 아까
청와대 북경대 데이터로는 85%잖아요. 지금 네. 85%. 그러니까 그 85%의 적재적소에 정책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신종카노 극복 상태에서도 우왕좌왕 하는데 그걸 데이터를 지금 갖고 해서 정부 관료가 누가 가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이렇게 쏟겠다 했지만 네. 그것이 기업에게로 실제로 돌아가서 네. 그걸로 작동하냐. 버티기에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뭐 안 된다고 말한 건 아니고요. 네. 굉장한 도전이죠. 그 역시.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결국 이게 뭐 정말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잘 된다 해도 네. 결국은 빚이잖아요. 빚이잖아요. 네, 네. 현재 가장 중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업 부채의 심각성인데 이게 네.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요 위기가 일단 넘어갔다 쳐도 위험성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기업 부채율이 뭐 GDP 대비 뭐 200%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 사건이 안 터져도 이미 지금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먼저 채권을 갚는 펀지 게임처럼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게 터졌다라고는 이익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북경대치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번 이 사태로 지금 기업 이익률이 80% 떨어진다고 답한 비중도 35% 넘어요. 그리고 이익률이 50% 떨어진다고 하는 기업의 데이터까지 합하면 80% 넘는 기업들이 이익이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조사 중소기업의 80% 되는 업체들이 이익이 50% 떨어진다고요. 올해 이익이. 아, 엄청나네요. 이거는 내가 기업하는 사람이 생각해보면 내가 기업을 하는데 직원은 그대로 있는데 이익이 50% 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불가사의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남이 일이 돼서 말하기 쉽지만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그렇죠.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처럼 큰 도전이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은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진짜 엄청난 재앙이네요. 이 경제 자체에는. 저는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 재앙인 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이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네. 물론 사람들은 다 잘 되겠지, 사스 때처럼 잡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데 저는 어쩌면 다행이에요. 왜 그러면 사람 심리는 안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회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사람들이 뭐 공황 심리를 내가 뭐 더 크게 하자는 의도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럼 또 좋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좋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아직은 못 봤어요. 그렇죠. 사실 나오는 뉴스들이 이런저런 뭐 반대되는 뉴스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기대감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도 뉴스 보니까 그 우한만 후베이성, 그러니까 아까 그 호북성만 빼면 다른 성지는 증가수가 줄어든대요. 네. 그게 맞기를 바래요, 저는. 제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중국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공황 상태, 공포에 네. 빠져 있을 것 같고 네.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업들의 경제 심리가 어떻게 소비 심리도 그렇고 어떻겠구나라는 게 이게 조금이나마 예상이 되네요. 네. 상상이. 네. 네, 하여튼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